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드렸던 대로 아작스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하는 방법에는 동기와 비동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다 동기예요. 우리는 100% 동기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동기라고 하는 애는 철자가 이게 맞나? 싱크로노즈 싱크로노즈 맞네. 자, 얘를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냥 동기식이라고 나와요. 동기화가 되었다, 뭐 동기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동기입니다. 동기. 자, 동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 했던 방식, 요청을 한번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서버한테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비동기. 얘는 간단해요. 어싱크로노즈예요. 얘가 비동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아작스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작스는요, 어싱크로노즈 자바스크립트 and XML 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작스거든요. AJAX 이 약자예요. 자,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 단어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어싱크로노즈가 비동기라 그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스크립트 문법, 그 언어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XML은 뭐예요? 우리가 그 쿼리 날릴 때 repository.xml 파일로 만들어서 날렸었어요. 자, 이 XML은 따로 뭐 얘기 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XML. 그러니까 얘도 그냥 확장자예요. XML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XML은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텍스트. 이거 파일 형식이죠.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겠죠. XML 파일은 뭐겠어요? 그냥 XML인 거예요. 그리고 HTML이다, 문서가. 그럼 얘는 뭐예요? HTML인 거죠. 그냥 이런 타입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비동기인데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래요. 얘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는 이제 아작스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 쳐보시면은 거의 모든 글에서 이 말을 할 거예요.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이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 거의 열의 9은 이 말을 보여줄 겁니다. 조금씩 말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국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아작스를 압축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요약을 해놔봤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게 뭔데 잘 모르겠죠. 자, 우리는 이제 아작스라는 거를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아주 약간. 뭐냐면 서버입니다. 서버. 자, 여러분들은 서버가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이 코드들, 여기서 서버 역할을 하는 애는 몇 개일까요? 큰 틀로 봤을 때 2개? 좋아요. 자, 일단 내장 톰캣 하나, 얘도 서버예요. 얘는 웹서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가 유저가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 친구들 다 서버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개의 서버를 돌리고 있어요. DB 서버까지. 그 DB 서버는 우리가 실제 DB 서버를 구축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간단하게 이 XMPP라고 하는 MySQL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컬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는 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브라우저에 띄워보기 위해 3가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톰캣. 얘는 웹서버고요. 우리 코드, 자바 코드. 얘가 이거는 이제 와스 서버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로직을 담당하고 있을 실제 기능들을 수행해줄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B 서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ySQL이죠.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웹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이 3개는 거의 최소 조건이에요. 웹을 구현해서 그 웹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이 3가지 서버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뭔가 부족한 반쪽짜리 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DB 서버가 없대요. 그럼 우린 영속성이 없죠, 데이터가. 그럼 우리가 맨 처음 JDBC 아티클 매니저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면 보여주는 것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게시글 열심히 써봤자 내일 그 프로그램 껐다 키면 사라지는데, 그쵸?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웹서버가 없다. 웹서버가 없다. 그러면은 딱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했던 그 상태입니다. 브라우저에 띄울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URL 요청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와스 서버가 없다. 이건 아무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현한 코드가 없다란 얘기니까. 그냥 요청해서 기본 페이지, 톰캣이 제공하는 기본 인덱스 페이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무조건 거의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웹서버는 톰캣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ySQL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DB 종류는 많으니까. 그리고 얘도 우린 지금 스프링부트를 활용해서 자바로 코드를 짜고 있지만 만약에 파이썬 장고를 활용해서 코드를 짰다? 그럼 파이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C를 이용해서 했다? 그럼 C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서버는 이런 것들이 있고, 즉 얘네가 정확히 그래서 뭐 하는 애들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서버라고 하는 애는 지금 이 두 글자, 서버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벌써 여러 개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얘는 공통된 일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능력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 얘는 똑같아요.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서버는 이제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보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웹서버부터 볼까요?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한대요. 웹서버한테 요청하는 건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죠. 웹서버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자바 코드.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했대요. 브라우저에 요청 보낸 거를 자바 코드가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으로 받아오죠.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DB. 얘는 누가 명령해요, DB한테? DB 서버한테는 누가 명령을 하고 있죠? DB 입장에서는 와스가 유저예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가서 마이바티스가 DB한테 요청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유저가 마이바티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죠.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비유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 유튜브 서버는 뭐 하는 애일까요? 맞아요. 사용자가 유튜브 동영상 요청 보내면 그 해당 동영상 뿌려주는 게 유튜브 서버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네이버 웹툰 서버래요. 걔는 무슨 일을 해요? 내가 네이버 웹툰 보겠다라고 이 웹툰 볼래 하고 요청 클릭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네이버 웹툰 그림 보여주는 거, 그게 네이버 웹툰 서버가 하는 일이에요. 간단하죠? 서버는
상황에 따라, 역할에 따라 나눠지지만 결국 하는 일은 매한가지다. 대신에 이제 어떤 서버냐에 따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저가 좀 바뀌는 거죠. 실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와스가 혹은 마이바티스가 DB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유저만 바뀌는, 하는 일은 똑같은, 이게 서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첫 번째, 지금 계속 얘기로 나왔어요. URL 입력. 자, 근데 이 URL 입력은 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오타 하나 발생하면 요청 제대로 못 빨려 들어가죠. 우리가 그냥 이런 일반 페이지에서 이런 데에서 www.naver.com 해야 되는데 com 했대요. 이런 사이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네요. 검색으로 넘어가죠. 이런 거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이 요청에 대한 처리를 못해요. 그게 URL 입력의 한계. 자, 두 번째, 무슨 방식이 있을까요? 검색 엔진? 검색 엔진? 어떤 검색 엔진? 우리 기능 여기서 검색이요? 아니면 어떤 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진짜 많이 해봤던 폼을 활용한 서브밋. 이것도 요청이잖아요. 우리가 폼 태그에 그 인풋, 셀렉트 이런 값들 담아서 서브밋 전송을 하면 컨트롤러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이때 당시 유저는 JSP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JSP가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브밋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 타입 서브밋 지정하지 않아도 폼 태그 안에 있으면 기본 타입 서브밋이니까 그 서브밋이 진행이 될 때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그 결과를 돌려주죠. 그럼 JSP가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낸 거니까 유저가 JSP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준 서버가 WA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죠? 마이바티스가 DB 서버에 요청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쯤에서 멈추고 이제 아작스 요청도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에다가 아작스를 적어놨어요. 그쵸? 얘는 그럼 서버예요. 얘는 요청을 하는 주체가 되는 애입니다. 아작스는. 그 주체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이고, 이때 이루어지는 작업이 비동기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작스를 통해서 요청을 보낼 때 얘가 이제 유저가 되는 거잖아요. 아작스 입장에서 아작스가 유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럼 누구한테 요청을 보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 기술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누구한테 요청을 보내야 될까요? DB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건 레파지토리밖에 없죠. 그럼 DB는 아니겠네요. 얘는 스크립트니까. 그럼 누구한테 요청을 보낼까요? 컨트롤러한테 보내는 거예요. 컨트롤러한테 보내는 방식, 우리 리퀘스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 리퀘스트 매핑이죠. 똑같은 겁니다. 얘도 아작스 요청을 보낼 때 그 리퀘스트 매핑 요청 주소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누가 받는다? 스크립트가 받는 겁니다. 그게 아작스 기술이에요. 자, 지금 동기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가고 그 요청이 들어갔을 때
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요청의 결과를 JSP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작스는 누가 받는다? 스크립트가 받는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가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작스. 얘는 이거 가져올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XML을 이용한 비동기적 데이터 교환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도 자바스크립트랑 XML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XML 파일 형식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상 아작스를 사용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열의 아홉은 XML이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제이슨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제이슨 형식은 뭐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자. result data.plot. 멤버 쪽은 얘가 아직 남아있구나. 멤버 쪽을 볼까요? ESR 멤버 컨트롤러 to join. 그러면 여기다가 멤버 to join 해놓고 파라미터 세팅 안 하면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리절트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형태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객체의 출력 형태잖아요. 자, 이게 제이슨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리절트 코드 변수죠. 얘가 그 변수에 대한 값이고요. 다 똑같죠? 그 개념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맵, 자바에서의 맵, 얘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랑 밸류. 얘도 어떻게 보면 변수 값이지만 키랑 밸류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제이슨도 똑같아요. 이 형태가 제이슨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진행은 안 했지만 이제 크롬 익스텐션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이슨 뷰어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설치해 놓으면 이게 제이슨 형태로 정리돼서 나와요. 근데 이 모양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냥 좀 정형화돼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 형식이 제이슨인데, 실질적으로 아작스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받는다, 결과를 본다, 결과를 넘겨받을 때는 대부분 이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얘가 데이터 처리할 때 제일 편해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꺼내 쓰기도 편하고요, 값을 바꾸기도 편하고요, 그냥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제이슨을 써요. 근데 XML과 제이슨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돼요. HTML 형식도 지원을 하고요, 그냥 텍스트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작스를 통해서 통신을 해서 결과를 받아올 때 우리가 받아오는 결과의 형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 중에 얘를 제일 많이 쓴다. 얘를 제일 많이 쓴다인 거고, 얘가 열의 9이면 한 0.34 정도는 얘를 쓸 거고요, 한 0.1 정도는 얘를 쓸 거고, 또 뭐 다른 거는 0.1, 0.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조금씩 쓰긴 써요. 근데 대부분은 얘로 쓴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로직을 수행하고, 말을 어떻게 할까? 로직을 수행하고 응답 형식에 따라서 전체 페이지를 그려낸다
이게 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아서 그 요청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을 JSP한테 시켜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건 JSP가 그린 거잖아요. 이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가 전환되거나 혹은 이 안에서 뭔가 기능을 할 때 약간의 깜빡거림들, 그쵸? 페이지를 지웠다가 다시 그리기 때문에 깜빡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깜빡거림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는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페이지를 다시 그린다. 이게 동기입니다. 자, 이제 동기의 단점으로 이 방식만 사용해서 웹을 구현하면 똑같은 페이지 내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수정되어야 할 경우 계속 전체 페이지를 새로 그려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거에도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검색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이 검색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 제가 검색 버튼 딱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누구예요? 개수 하나, 그리고 여기 게시글, 페이지네이션, 얘네만 바뀌면 되죠. 얘도 남아있을 거고 얘도 남아있을 거고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개수 바뀌고 실제 게시글 바뀌고 그거에 대한 페이징 바뀌면 돼요. 일부만 바뀌면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헤드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바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 이 부분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다 그린다. 그러면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만큼은 낭비겠죠. 자, 이런 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표현이 과부하가 좀 애매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부담이 된다 정도로 바꿀게요. 과부하까지는 아니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브라우저도 부담을 느끼고 서버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와요. 자, 서버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우리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그냥 난리 나죠. 그게 서버가 부담을 느껴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게 그냥 부담의 일종이에요. 부담이 된다. 근데 항상 페이지를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 페이지가 담아내야 되는 내용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예 새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캐시가 적당히 기억하고 있는 걸 단기 기억 같은 게 캐시예요. 그래서 그 단기 기억으로 페이지를 좀 빠르게 그려주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쌓이다 보면 결국 부담은 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기는. 자, 그러면 동기는 이런데 아작스는 비동기잖아요. 자, 얘는 페이지 전체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아작스로 처리한 부분만 슬쩍 처리하고 개발자가 지정한 위치에 가서 값만 살짝 바꿔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검색 버튼을 눌러요. 지금 얘는 동기로 요청이 걸려 있어요. 폼에 서브밋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아작스로 바꿨대요. 그러면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해당 요청에 대해서 DB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슬쩍 처리를 한 거고요.
그 처리한 데이터를 받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랑 여기만 슬쩍 바꿔버려요. 그게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부만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깜빡거리는 게 없어요. 전체를 다시 그리니까 없어졌다 나타나서 깜빡거린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일부만 그려요. 일부만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깜빡거림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비동기.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입력을 했어요. 제가 이 지금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데를 클릭 한 번만 하면요. 얘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와서 이 아이디,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본 다음에 존재할 때는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정규식에서 걸린 거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오죠. 이거 화면이 깜빡였나요? 아니죠. 페이지가 다시 그려졌나요? 아니죠. 딱 이 부분만큼만 얘가 이 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온 거고요. 갔다 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만 페이지를 살짝 다시 그려준 거예요. 이게 아작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비동기 통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동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동기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버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값을 전송해서 컨트롤러가 얘를 가지고 DB를 갖다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알림창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해서 페이지를 그리는 부분을 만들어 주던가. 동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작스는 비동기는 그냥 얘를 잠깐 벗어났을 뿐인데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나중에 이런 걸 할 거예요. 신기하겠죠? 이런 걸 하는 게 아작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페이지 깜빡임도 없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까지 설명 들은 내용만 보면은 이제 동기랑 비동기를 봤을 때 누가 좋아요? 비동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얘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진짜 장점만 있으면은 모든 웹사이트가 다 비동기로 구현이 됐겠죠. 근데 얘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단점들은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자, 얘는요. 완전한 실시간 통신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동기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동기도 안 되고 비동기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비동기가 뭔가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네이버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어요. 여기에 로그인을 했어요.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로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시크릿이니까.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가만히 있어요. 누가 저한테 메일 보냈대요. 이거 메일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이거는 동기로 해도 아작스로 해도 어차피 못 올려요. 이게 되게 하려면 실시간 통신을 해야 돼요. 그 실시간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웹소켓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거를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웹 RTC라고 하는 얘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API 정도? 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대요. 근데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 그럼 당연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실시간 통신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쪽지를 보내면 이렇게 갑자기 이런 팝업 창 하나 뜨면서 무슨 누구님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 PC카톡 로그인 해놓으면 메시지 오면 여기에 메시지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런 거. 얘는 실시간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것들은 솔직히 이런 기능들은요 조금 어려워요. 쉽게 적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것도 좀 많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줄 안다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줌으로 이용하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제 화면을 송출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용할 수 있는 API나 이런 것들은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인 웹소켓을 사용해야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실시간 통신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 단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무조건 써야 돼요. 왜죠? 애초에 아작스가 자바스크립트 기술이니까 네.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 해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일까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단점일까요? 자, 요즘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막는다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랑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작스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 하는 기술인데 코드를 짜놨어요. 근데 내가 쓰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막았대요. 그럼 아작스로 통신한 부분들은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브라우저가 받아오지 못할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인데 사실 요즘에는 모든 브라우저가 이런 호환적인 문제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요즘 상태에서는 큰 단점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명백한 단점. 제일 중요한 단점이에요. 내가 구현한 웹 자체의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한 상태다. 이러면 자, 레이아웃이 복잡하다라는 건 제가 이거 코드 짤 때 여러분들 레이아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잘 묶어서 이제 부분 잘 나눠놓은 거를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레이아웃을 짜는 건데 그게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막 엄청 나뉘어져 있고 막 세부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막 재조개져 있대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아작스는 어떤 걸 한다고요? 통신 보낸 걸 가져와서 스리슬쩍 바꿔치기 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레이아웃 여기 있는 거 딱 골라가지고 얘만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복잡한 상태인데 아작스로만 구현을 했다면 아작스가 렌더링 될 때 브라우저가 버벅거릴 수 있다. 이건 실제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를 갈아 끼우는 게 페이지 전체를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웹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 일부라고 하는 부분의 레이아웃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진짜 그거 하나 바꾸는 게 페이지 전체를 다시 로드하는 것보다 브라우저 입장에서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동기로 구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 동기는 1 요청이면 1 응답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게시글 작성 기능 하려면은 리퀘스트 매핑이 걸려있는 컨트롤러의 메서드 2개 그리고 JSP 폼 하나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응답은 하고 있죠. 둘 다. 라이트라고 요청을 보내면 라이트.JSP가 응답을 하는 거고요. 두 라이트를 하면 스크립트가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크립트 문법으로 알림창 띄우고 히스토리 백 시켰으니까. 그쵸? 어쨌든 응답을 무조건 해야 돼요. 1요청에 1응답이 필수예요. 동기는. 자, 근데 아작스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아작스는요,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 결과를 받아왔을 때 무조건 1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 요청에 1 응답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이거 누르면 여기 슬쩍, 여기 슬쩍, 여기 슬쩍 그러면 이게 응답이 3개가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런 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은 하나인데 응답은 3개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막 이해하려고 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아주 일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얘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청이 나눠져서 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게 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내용이라서 그냥 바꿔서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 하시면 일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작스를 막 열심히 써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강사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아작스에 대해서 좀 깊게 구글링도 해보시고 여러가지 개념 글들을 좀 보다 보시면 한 번쯤 있을 법한 내용이긴 해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이제 동기도 비동기도 무조건 누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에 따라 이게 상황에 따라랑 같은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목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 동기가 더 필요하다 동기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선 비동기가 더 적절하다 그럼 비동기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뭐가 더 좋고 뭐를 더 우선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작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워봤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아작스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웹사이트들이 100% 동기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비동기적 통신에 대한 기술이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아작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브라우저 중에서 그 비동기적 통신 기술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했던 브라우저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흔하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름을 모를 수 없는 브라우저입니다. 지금은 증발하여 사라진 익스플로러. 그 친구가 옛날에 비동기적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썼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순수하게 브라우저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액티브엑스 아시나요?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액티브엑스. 뭐 하려고 하면은 액티브엑스 엔진을 설치해라, 뭐 프로그램 설치해라 이런 거 엄청 많았던. 지금은 이제 공공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아예 다 빼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다 내려와서 공공 사이트에 없을 텐데 대신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그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그 엔진 기술에 좀 의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액티브엑스가 옛날에 초창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 기술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아작스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너도 나도 와 이거 너무 좋아 와 이건 혁명이야 이러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하면 아작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작스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볼 건데 우리는 지금 스크립트 문법을 뭘 쓰고 있죠? 네, 우린 jQuery 쓰고 있죠. jQuery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jQuery 안 쓰고 만약에 돔 형식으로 그냥 쓴다.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닐라라고? 바닐라가 이건가? 이건가? 아무튼 바닐라. 이게 이제 기본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한 거 그리고 우린 jQuery를 지금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거는 얘를 쓰고 있으니까 jQuery에서 아작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작스라는 게
사용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많아요. 우린 그 중에서 jQuery에서 얘를 쓰는 방식을 쓸 건데 이 안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해볼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치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비동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체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REST API? 패치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jQuery 쓰고 있으니까 jQuery에서 아작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작스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구글링을 하다 보면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얘는 뭐지? 얘는 뭐지? 근데 방식은 다 다르고 약간마다 그 문법이나 사용법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틀만 볼 줄 알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다 복사 붙여넣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쓰던 방식으로 갈아 끼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큰 틀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딱 했을 때 한 번만 잘 이해가 되면 그 뒤부터는 아작스는 그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작스는 그런 친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조회수 증가가 이렇게 클릭하자마자 얘랑 같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회수 증가하는 이 로직을 아작스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아작스 사용해보기 위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